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축구 대표팀을 오래 지도해온 감독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세계 축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침묵했고 해외 기자들조차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5년 전 저는 손흥민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 절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이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결국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고백해야 했을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충격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를 철저히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어린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당시 우리 일본은 기술과 조직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투지는 잠깐 불타오르는 불꽃일 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로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냉소했습니다. 곧 벤치 신세나 치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비웃음 한마디가 훗날 제 발목을 잡고 제 무릎을 꿇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일본 축구의 우월성을 확신했습니다. 카가와 신지와 혼다 게이스케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우리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기술적 완성도는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 반면 한국 축구는 단순히 몸으로 하는 축구, 정교함이 부족한 축구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런 편견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일본 언론은 잠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손흥민, 곧 벤치 신세나 치겠지. 냉정하게 잘라 말하곤 했습니다. 독일 무대에서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을 보며 그저 운 좋은 초짜라고 폄하했죠. 우연일 뿐이다. 곧 사라질 선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름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도르트문트, 뮌헨 같은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진짜 스타가 수두룩하다. 손흥민은 그저 잠깐 반짝할 뿐이다. 그 말을 반복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일본 축구계에서는 가가와와 혼다의 활약으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라는 믿음이 확고했죠. 손흥민의 성장은 그저 한국의 운 좋은 일회성 사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영상으로 봤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함을 말이죠. 스피드,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읽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정말 월드클래스 선수라면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모든 신념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축구에서 앞선다는 생각,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거든요. 매주 독일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다는 뉴스, 현지 언론이 그를 칭찬하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특히 그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료 코치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 정말 잘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저 그런 선수들 많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아시안컵 준결승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 저는 벤치에서 상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일본 수비수들이 그를 막으려 다가갔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리고 단호하게 제쳤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슈팅. 공은 번개처럼 골망을 흔들었고 일본 골키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손흥민이 아니다. 이 선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수가 아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아니라 제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경기 내내 그는 우리 수비진을 농락했습니다. 왼쪽 윙에서 중앙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저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막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준비가 된 완성된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쓰라림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혼합구역에서 손흥민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선수였던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단 90분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선수들은 조용했고 코칭 스태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선수를 상대했다는 것을요. 그날 패배 후 일본 언론은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 번의 경기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부트를 수상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으며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벽은 점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제 지난날의 오만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아 끝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였습니다. 매주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그의 골을 보게 되었죠. 맨체스터 시티, 첼시, 아스널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골을 넣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다. 아시아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 줄 몰랐다.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라고 평가했죠. BBC와 스카이 스포츠는 그를 가장 완성도 높은 윙어로 평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입으로는 그를 인정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의 활약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개인기는 메시나 호날두 수준이었습니다. 수비수 셋을 연달아 제치고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영국 언론들도 그를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그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레전드 선수들도 그의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환상적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아니다. 여전히 우연일 뿐이다. 저는 후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인정하면 제 지난 평가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후배 코치들이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손흥민을 벤치 신세라던 분이 이제 뭔가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못을 뽑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축구협회 내부 회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젊은 분석관들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률,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률 모든 것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을요. 감독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진정한 선수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선수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버텼습니다. 그때 한월로 코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감독 때로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협회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젊은 코치들과 기존 코치들 사이에 세대 갈등까지 생겼어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목소리와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한 젊은 코치가 제게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감독님,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일본 축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장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젊은 코치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퇴가 다가오던 어느 여름날,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세계 축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해외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15년 만의 고백이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감독, 손흥민 앞에 무릎 꿇다. 그 문장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오랜 세월 쌓인 오만을 무너뜨리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부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하기까지 저는 줄곧 그를 부정해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제게 쏟아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일본 축구의 체면을 구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짓말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계에서 국가 간 편견이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진정한 축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고백을 하기까지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손흥민의 활약상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백 이후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던 그 선수,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국 언론은 제 고백을 크게 다뤘습니다. 15년 만에 바뀐 평가, 일본 감독의 눈물. 세계 축구 팬들은 제 고백을 늦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진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BBC와 CNN 같은 해외 언론들도 제 이야기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들은 아시아 축구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제 고백을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축구 팬들은 제 고백을 계기로 한국 축구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축구협회 동료들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나카 감독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줬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편견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흥민 본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든 축구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는 존중받아야 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축구로만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견해이지만 용기 있는 고백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은 한 선수의 가능성을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세계 무대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비웃음 한마디, 오만한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진심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제 교만을 부순 선수가 아니라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줍니다. 지금 저는 젊은 코치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축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스포츠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순수한 재능과 노력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축구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함, 겸손함, 그리고 끝없는 자기 개발 의지였죠. 저는 그 모든 것을 15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구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손흥민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일본 감독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와 용기, 그리고 한 인간이 성장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5년 만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